이제 본격적인 2024년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타날 예정인 가운데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앞서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업종인데요. 유통업종 기업들의 평균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약 16%가량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화되는 소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10월, 11월에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서 수익성이 높은 패션 부문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실적이 또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에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었죠. 이 기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88.4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2.3포인트나 급락한 수치였고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악화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성장률 바라봤을 때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세점의 평균 매출은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이공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4에서 5%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라와 신세계, 현대 등 면세점 3사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통업종 안에서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좀 나타내면서 선방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산업 성장률은 2%가량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성장 전환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산업자의 업계 재평 과정에서 안정적인 출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모두 신규 점포 수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위해서는 성장률에 큰 반등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번에 코스서스 하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23,000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선식품의 강화와 히트 상품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 선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CK 센트럴 키친의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상품 경쟁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업종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무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함께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 지수는 약간 지지부진한데 그럼에도 움직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 동맹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사실 어제 나온 이슈거든요. 근데 반응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좀 탑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뭐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종목명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BHI 하겠습니다. BHI. 네. 네,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는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우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 있는 우진. 원전주가 어느 순간 이게 소외가 돼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좀 리스크도 있었고 사실 윤 정부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 정책이기도 했는데 그게 조금 다시 한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BHI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사실 원전주 중에 원전을 그냥 표현상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곁다리로 끼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원전 얘기만 나오면 그냥 올라가고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뭐 좀 그 종목과 관련돼서 좀 약간 팬덤이 두꺼운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네. 근데 BH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쪽은 사실 이 뭐 BHI는 원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거 보면 BOP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해서 우리는 원전은 안 하지만 원전과 관련된 부속 건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실적이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 차트 한번 쭉 돌려보시면 BHI가 아마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장중 초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MOU를 통해서 미국과 MOU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지식재산권의 한소원과 굉장히 좀 다툼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들을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은 아닙니다.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건 이제 캐나다가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큰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좀 약간 강가를 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이 저는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한수원이 실질적으로 원자력을 수주 안 하더라도 지금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이제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부각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BHI가 일단 보통 한 3천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5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0억을 나타낼 것이다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담보가 돼 있는 거죠. 작년에 수주가 재정년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이 될 텐데 실적, 차트,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시선으로 삼박자가 모두 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BHI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가운데서 BHI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하고 말씀처럼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게 긍정적인 듯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 이렇게 숫자가 좀 안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이슈가 없어지면은 사실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BHI의 경우에는 그런 것과는 좀 반대에 있는 그러한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우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원자력 관련 테마가 일단 국내에서는 일단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 비중을 조금 이제 줄이고 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제 키운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진을 그나마 좀 건드려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발전용 계측기를 이제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뭐 철강 산업용 자동화 장치, 설비 진단 시스템, 온도 센서, 계측 정비 이런 것들도 이제 철강 산업용으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이 조금 양호하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이제 2024년 3분기 누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매출액이 발생이 되면서 한 7.6% 정도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지금 7.6% 정도 매출이 좀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135억 정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 영업이익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형적 성장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좀 증가하면서 논해 핵 계측기 그리고 제어봉 위치 전송기, 온도 센서 이런 이제 납품의 증가가 좀 이루어지면서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제 주기는 아무래도 2025년 정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 외형적 성장과 이제 역으로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이번 이슈가 이제 만약에 잘 작용을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7,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 이제 7,800원에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재차 눌린다 하더라도 7,4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800원 한번 노려보시고 조정을 받더라도 7,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때 재접근을 통해서 중기적 상승력을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중기적으로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8,2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력을 취해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전주 우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원전주들의 상승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